여러분이 안녕하십니까? 쿨가당 돌비고스트 곽승준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를 아주 낮은 자세로 한번 날려보는 쿨가당 로우킥 시간입니다. 우리 쿨가당 소통위원장이신 남경현 씨, 네. 그리고 미모의 대변인 우리 이영하 씨와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지난 일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개편 첫 방송에 우리 강수께서 직접 저를 공격하셨죠. 예.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뭐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입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소송을 포기하고 저는 저의 길인 공연을 지난 주말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이영하 씨는요? 저는 뭐 늘 하던 대로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금붕어도 키우신다고요? 물고기 키우고 그리고 시사를 댓글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댓글로. 뭐 저는 뭐 굉장히 바쁘셨다고요? 그치, 북한이 뭐 미사일도 네. 쏘고 또 일본이 계속 망한다 하고 또 세계 평화도 지켜야 되고 우주 전쟁도 힘써야 되고 고민할 게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근데 우리 시작은 좀 뜬금없이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미국에서 복권 당첨 액수가 6,593억 원. 당첨자가 나타났어요. 너무 많은 금액이네요. 네. 만약에 이 정도 금액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저한테요? 네. 저는 모두 다. 여기서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우리 쿨가당 PD, 작가, 우리 배우 세력들을 위해서 돈을 다 쓰겠습니다. 각서부터 일단 쓰시죠. 아니, 박수 이건 뭐, 아니 방송으로 나와야 방송으로 다 하시는 했는데. 우리 대변인은요? 저는 일단 변호사를 왜 변호사를? 그 변호사를 고용해야 됩니까? 네, 변호사를 왜? 기본적으로 고용해야 될 왜요? 것 같고요. 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돈 관리도 변호사가 하나요? 그 돈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기부단체를 제 이름으로 설립하고 동물보호단체와 제 이름으로 된 수족관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생각해봤어요. 꿈이죠. 그런 생각 못 네. 하는데. 남경현 씨는요? 저는 아마 당첨되면 연락이 끊기고 일단 출연 안 할 것 같고요. 굴가당에. 네. 제가 실제로 원하는 삶을. 로또 당첨자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근데 하죠. 통계적으로 네.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실제로. 왜냐하면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두죠. 확률이 문제죠, 복권은 근데. 확률이 뭐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천분질이라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제로입니다. 확률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권하는 사람들이 우리 경제학적이나 통계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보면 정말로 비합리적인 사람이죠. 확률 제로에 도전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복권은 확률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걷어들이는 그렇죠. 세금이다. 세금이다. 네.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로또에 30명이 동시에 당첨돼서 음모론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북한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또 김정은이가 그거 했다. 얼마 전 지진이 살짝 있었는데도 북한이 흔들었다. 북한이 흔들었다. 음모론. 네. 미사일 발사 얘기가 있었어요. 무척 교양적인.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국민의 관심 끌기라고 생각해요. 세계의 관심을 끄는 하나의 북한이 행동이라고 사랑이 생각해요.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영하 씨께서 좀 잘 좀 얘기해 주세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중에. 미사일 쏘면서 북한이 이제 힘자랑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보면 우리가 1992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체결이 돼요. 남북 기본 합의서가 뭐냐면 모든 이제 적대적 행위를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꾸준히 북한에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년, 30년 어떤 정권이 들어다 하는 게 뭐냐면 협박 비즈니스입니다. 협박 비즈니스가 통했죠.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연평도 해전 같은 거. 그 가장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햇볕 정책을 많이 썼던 김대중 정권 때 일어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의 1차 핵실험은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또 일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보면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서 북한은 얻어낼 걸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와서 그 협박 비즈니스가 좀 안 통하는 거. 고 있죠. 북한은 변함이 없지만 국내의 정치는 좀 변했어요. 뭐냐면 지난 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저는 그 좀 불만이었어요. 왜냐면 마치 국민들은 위험한데 노출돼 있는데 높은 분들만 꼭 살겠다고 잘못 볼 수도 지하 벙커에 있거든요. 들어가고, 네. 근데 그 지하 벙커에 우리가 교양 프로기 때문에 지하 벙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네. 그 이전 정권은 지하 벙커가 없었습니까? 지하 벙커가 있었죠. 영화에 보면 나오는 아주 그러한 이제 지하 벙커. 왜냐하면 모든 작전 사령부 What's the situation? Your screen. What you see there represents 위기관리센터라고. 그리고 위기관리센터라고 이번 정부는 부르기 시작했죠. 네. 근데 원래 이름은 이제 지하 벙커였는데 안에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걸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이렇게 내리막으로 쭉 잠깐만 들어갑니다. 이거 잘못하면 무슨 국가 기밀을 우리가 국가 기밀이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괜찮아요. 국가 기밀이 아니냐면 지난 정부에서는 그 지하 벙커에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었죠. 그게 비상 경제하고 그러니까 전시가 아닌데. 그러니까 경제인데 지금 비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 위협보다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 국가가 위기 상황이다. 경제 시스템이 문제가 돼 버리면 예를 들어 전산망을 하나 마비시켜 버리면 안 되죠. 안 되죠. 막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막 전산망 막 있고.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회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위 사람들이 혼자만 살기 위해서 지방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대통령은 국군 통치자입니다. 가장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최종적인 판단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설득력이 없는 게 경제 위기면 차라리 한국은행 지하금고에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 좀 와닿는데 그 점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멋있는 행위는 아니었던 것 또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안 하는 이유가 한국은행은 독립기관입니다. 정부 영향을 받으면 안 그렇군요. 됩니다. 예, 네.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국가 재난 안보 위기 상황 시 청와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예. 무엇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그한 상황이 있을 때 그 NSC를 해가지고 들어가요, 예, 국가 벙커에 들어가는 거죠. 국가 안보 회의를 개최하는 거죠. 벙커에서. 네. 예, 주로 이제 벙커에서 벙커에서. 하죠. 예, 벙커가 그 이제 지휘소가 있기 그래서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난 그게 마음에 안 든다니까. 미국 의회와 정부는 일본의